여론조사 결과 이런 보도가 있었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네. 이재명 후보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2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지금 네. 우리가 기억 속에는 김문수 후보가 20 몇 프로였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언제 저렇게 올라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그 패수를 방류할 때는 언제 패수를 방류하냐면 이제 비가 올 때 방류를 합니다. 그래야 티가 나지 않아요. 네. 이 여론 조사 결과를 만약에 조작을 해서 좀 튀기려고 한다. 언제 튀길 수 있냐? 결국 컨벤션 효과. 예, 그 시점에 이제 이걸 컨벤션 효과로 위장을 해서 튀길 수가 있는 거예요. 후보 단일화와 선거운동 시작하는 시점에 뭔가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이럴 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먼저 느낌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번은 그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사실 역 컨벤션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김문수 그다음에 한덕수 두 사람 간에 지금 지지자들은 완전히 지금 갈랐었죠. 완전 뭐 갈라질 대로 갈라졌고 네. 한동훈 또 지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러고 지금 뭐 또 홍준표 지금 지지자들도 저렇게 탈당까지 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 컨벤션 효과로 사실상 김문수가 지지율이 반등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좀 객관적인 상황하고 사실 맞지 않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근데 왜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또 누가 저런 조사를 했는지 참 이제 의문이 되죠. 자, 지금 이 기사 보면은 누가 했는지가 나옵니다. 한길 리서치가 글로벌 이코노믹 의뢰로, 글로벌 네. 이코노믹이 언론사죠. 네. 그리고 한길 리서치는 조사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 격차가 10일 한길 리서치와 폴리뉴스 조사에서도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격차가 16%였는데 지금 이게 11%로 약 한 5%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예. 이게 객관적인 추세하고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김문수가 약 한 54대 한 20 정도로 지금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거꾸로 치고 올라가서 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7%하고 이제 합치면은요 49대 43이에요. 그러면 예전 대선 때하고 좀 비슷한 네. 충분한 이 사정권, 추격 사정권 내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둘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네. 저 결과는 누구 보더라도 이준석 개혁신당하고의 빅텐트가 결국은 보수 진영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기 위한 여론조사로 보여요. 네. 실제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뭐 하면 모르겠는데 왠지 느낌이 싸합니다. 명태균의 향기가 네. 솔솔 납니다. 우리가 이제 코프라라고 해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명태균이 하던 그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명태균이 한 것은 아니고 예. 고성국 씨가 그 주필로 고성국 있었던 씨. 이름이 그 좀 비슷해서. 아시아투데이에서 윤석열이 사실상 그 파면돼 가지고 하나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파면은 아니고 이제 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갑자기 윤석열 지지율이 40%까지 치솟았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낸 데가 저 코프라예요. 아, 네. 그러네요. 맞아요. 이제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죠. 네. 뭐 심지어는 50%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그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을 지키자, 우리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50%만 계속 넘기면 헌재도 결국 여론에 굴복해가지고 이 탄핵을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극우 세력들을 이제 뭉치게 만들었던 조사거든요. 네. 이것도 왠지 이미 이제 김문수 가지고는 안 돼,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낙담하는 이제 보수 극우 진영들을 사실상 결집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도 하면 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이준석하고 합치면은 한 6%, 5, 6%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재명하고. 여기에 이제 자유통일당까지 붙이면은 뭐 거의 오차범위 내로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러네. 이런 이제 희망을 좀 부풀리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글쎄요. 이거 나오자마자 국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머지않아 네. 이재명과 대등한 위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대명 민심 흔들기에 네. 나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느낌이 굉장히 이건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져요. 예, 여론 전문가가 아닌 예, 민심 조작 전문가의 향기가 납니다. 네. 예. 지금 선거운동 시작 전,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되기 전 그때 시간을 좀 보면은 한덕수와 김문수를 이 지지율을 다 합쳐도 한 30% 초반 정도로 나오거든요. 한덕수 표가 그렇죠. 김문수로 넘어 100%다 흡수한다 하더라도. 예, 100%가 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0%를 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덕수, 김문수를 다 합쳐도. 그런데 어떻게 38%가 나왔을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한길 리서치에게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매체가 글로벌 이코노믹. 여러분 생소하시죠? 네. 저는 이 글로벌 이코노믹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아, 이 직접 취재를 한번 제가 하셨죠? 경향신문에 있을 때 제가 추적했었던 기사인데 이 흔히 이제 KTL 제가 댓글 부대라고 명명했었던 이 취재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KTL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이게 공공기관입니다. 네. 여기서 뭐 수출 정보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뭔가 사이트를 하나 구축을 했는데 결국 그 사이트가 그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사이트였어요. 네. 예, 그리고 이 용역을 이제 수행했었던 매체가 그린 미디어인데 그 그린 미디어가 나중에 저 네이버에 이제 등록을 하면서 회사명을 바꿔요. 그 회사 바꾼 회사명이 뭐냐면 글로벌 이코노믹입니다. 아,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회장을 영입하는데 그 사람이 국정원 간부 출신이었어요. 예. 뭔가 느낌이 좀 나죠? 그러네요. 예. 네. 우리는 국정원 하면은 대선 선거 때 항상 댓글 부대 네.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 이 내부 고발자들이 팀원들이 하루 종일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활동을 주로 했다라고 보면 네, 그 안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수출 정보 용역이라고 그걸 구축하는 사이트를 하는데 거기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알바로 들어갔었던 청년 2명이 그 저한테 이제 한 달인가 2달 정도 있다가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네. 시키는 일이 전부 보니까 이상한 일만 시킨다. 근데 그게 보니까 전부 이 댓글 부대 그리고 자기가 다루는 그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상한 그 아이디들이 있잖아요. 네. 수많은 댓글 부대를 다는데 필요한 아이디 그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을 봤다고 하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는 강진구 기자님이 2015년에 경향신문에 있을 때 취재해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네. 지금 기사가 아니에요. 네. 네. 자, 이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도한 그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린 미디어가 발행하는 경제 진문지다. 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네. 글로벌 이코노믹이 네. 국정원 출신의 회장을 영입했다. 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국정원 간부 출신의 이제 김흥기 씨라고요. 이 사람이죠. 예, 예. 네. 예, 저 사람을 이제 글로벌 이코노믹 그때 영입을 했었죠. 네. 예. 이 사람이 이제 국정원 출신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김홍기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 네. 국정원 출신 사업가다. 네. 이렇게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특허청 거쳐서 그 국정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근무하다가 벤처 사업가로 이제 변신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2012년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 대선 캠프에 들어갔다가 대선 후에 굉장히 온갖 정부 부처의 이제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회사에 지금 이제 회장이 된 거예요. 네. 자, 이런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네. 안봉근과도 친했다고. 네, 안봉근이 박근혜 정권 말기에는 저 국정 홍보비서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 홍보비서관 밑에 그 뉴미디어, 네. 뉴미디어 비서관이 그 밑에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댓글 부대를 만약에 관리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안봉근이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 김은기 씨가 이런 사업가들한테 접근을 할 때 안봉근 이름을 팔면서 안봉근하고 친분을 되게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 사람이 들어갔었던 매체가 글로벌 이코노믹이에요. 네. 그 댓글 부대 활동으로 의심받는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이 김문수가 후보로 등록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이재명하고 막 격차가 확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했던 매체가 바로 그 글로벌 이코노미. 네.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님 옛날에 보도했던 지금 요 기사 방금 지금 요 보신 기사도 2016년 1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걸 제가 그건 한 2년 가까이 추적을 했던 그리고 결국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걸 잡아다가 이제 제대로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서 파헤치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요. 기사만 나오고. 네, 결국 이들 조직은 발본색원이 되지 않았고 그 후과가 저는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 김흥기라는 사람은 그 중국 빅데이터 전문가와 수상한 용역 계약도 체결했다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중국 과학원에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예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김흥기 박감바턴하고 빅데이터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 용역 계약이 일시에 이제 그 SNS 뭐 그다음에 뭐 블로그 뭐 이런 SNS 여론을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는 그런 빅데이터 예, 그런 쪽의 전문가예요. 네. 저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제 수상한 꼭 이제 그런 시스템을 관장하는 게 이제 짐스라고 짐스인데. 예. 근데 이 짐스로 이제 작성된 기사가 글로벌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온라인 기사로 바로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글로벌 이코노믹이 네이버에 등록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 짐스에서 작성된 기사는 실시간으로 국내 최대 포털을 통해서 이제 흘려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여론 조작의 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각종 그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실시간 댓글들이라든지 뭐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여론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기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짐스에서 쓰면 그 기사가 글로벌 이코노믹, 네이버에 등록이 된 글로벌 이코노믹을 통해서 나가고 또 그런 매체가 다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매체들도 전부 다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이 포털에 있는 그 기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이제 구축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김흥기 씨는 그거 유튜버 김상진 씨하고도 관련이 있나 보죠. 이 신자유연대. 그죠? 맨날 이재명 구속 외치는 바로 그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저 짐스 구축하는 건 제가 추적 보도를 해서 저걸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2차 시도를 이상하게 김상진이 사실상 여러분이 뭐 극우 유튜브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극우단체 애국연합에서 SNS 단장이라고 하는 걸 맡았고 저 김상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1세대 댓글 부대 활동가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하고 김은기가 만나서 또 이상한 또 사이트를 하나 구축을 합니다. 그게 이 전국의 보수 시민단체들을 이제 청원 사이트에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뭐 순식간에 뭔가 이렇게 또 이게 여론이 또 이렇게 확산이 되는 뭐 그런 또 사이트를 하나 구축을 시도를 했어요. 그게 또 하필 또 정경련과 또 이 김은기 씨가 아주 정경련하고 굉장히 특수관계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네. 결국 이들의 이런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그 돈줄은 정경련이 아니었겠냐.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때 그 어버이 연합에 정경련이 돈을 대준 그건 뭐 확인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 발본색원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작업들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지금 또 이게 또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고개를 지금.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기득권 카르텔의 손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론 조작이라는 것이. 결국 대선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테러도 걱정을 하지만 또 하나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여론 조작입니다. 이 여론 조작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자, 그리고 민진규라는 사람, 이 사람도
좀 국정원과의 연결고리로 네. 보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KTL 댓글 부대, 아까 짐스라고 하는 실시간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구축된 걸로 의심되는 그 시스템, 네. 그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람인 이 민진규 씨예요. 네. 근데 이 민진규 씨도 국정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돼 있냐면 지금 본인은 국가정보학이라고 하는 저 책이 저 본인이 쓴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수험생들의 필독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민진규 씨의 제자들이 실제 국정원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본인이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제 강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전부 다 이 국정원하고 뭔가 연결돼 있는 인물들이 이 글로벌 이코노믹을 중심으로 이 구축하려고 했었던 이 실시간 여론 조작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좀 10년 전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이름들이 좀 낯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스카이 데일리 알죠? 네.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네. 이 민진규 씨가 지금 스카이 데일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네. 민들레 보도로 좀 알려졌죠. 네. 네. 자, 이게 글로벌 이코노믹 그리고 또 스카이 데일리 이런 매체들이 계속 지금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군요. 네. 이제 뭐 다이나믹합니다. 네. 결국은 2015, 16년도 박근혜 정권 때 이 민간인 댓글 부대들을 그리고 새로운 신종 댓글 부대 시스템을 제대로 밟은 세곤하지 못한 이 후과가 거의 지금 이제 스카이 데일리와 같은 또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매체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 여기 활동하는 멤버들이 과거에 제가 추적했었던 멤버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던 그 계속 이게 있는데 수요가 있으면은 선거판이 또 벌어지면 또 이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의 대표가 조정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또 민진규랑 또 친하다고. 네. 네, 이분은 이제 스카이데일리의 이제 대표이사, 얼마 전에 이제 쫓겨났죠, 결과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 조정진 씨가 이제 사실은, 세계일보의 이제 논설위원까지 이제 지냈던 이제 언론인인데, 제가 민진규와를 이제 댓글 부대원으로 이제 의심하고 계속 추적 보도하는 기사를 쓰니까, 결국 나를 찾아봐서 민진규는 댓글 부대원이 아니다라고 민진규를 쉴드 치던 사람이 바로 조정진인데, 이번에 공교롭게 보니까, 민진규는 스카이데일리로 와서 또 거기서 열심히 또 글을 쓰고 있고, 그 조정진은 그 스카이데일리의 대표 이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공교로운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김상진 씨하고 한번 오늘도 통화도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김상진 씨 당연히 뭐 부인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취재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글로벌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예전에 제가 취재했었던 그 매체,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 수상한 이 실시간 여론 조작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던 그 수상한 용역의 중심에 있었던 매체가 글로벌 이코노믹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다시 이렇게 또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에 스카이데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인물들도 있고 이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국정원 출신 간부가 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관여를 했었는데 이 김은기라고 하는 그 국정원 간부하고 한때 손을 잡고 뭔가 새로운 또 그 2단계 여론조작 시스템으로 여론조작으로 의심되는 시스템 구축하려고 했던 김상진. 상대로 오랜만에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김상진은 그냥 단순한 극우 유튜버가 아니고 1세대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취재 과정에서 인연이 되어서 강진구 기자님하고 약간 이 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김상진 씨는 강진구 기자가 검사나 경찰 같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자,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야, 씨, 너는 나하고 찍은 걸 그걸 또 화면에다 올리냐, 씨. 뭐 자기는 생중계했더만. 어? 자기는 나하고 한 걸 생중계했더만 보니까. 야, 씨, 그 생중계한 거하고 편집한 거하고 같나, 씨. 흘러 지나간 거하고. 아니, 저기는 어떻게 됐어? 저기, 김은기. 누구?
김흥기. 김은기가 누구야? 예전에 그 애국연합 있을 때 그 청원 사이트 같이 조직했었던 친구 있잖아. 만들었던 몰라. 친구. 뭘 모르긴 뭐 몰라. 당신께서 그때 그 사람 조지고 나서 어. 그 무렵에 그 사람하고 뭐야 저 연락 두절됐지? 그때 연락 안 내가 기사 쓰고 난 뒤에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두절됐다기보다는 연락을 서로 안 했지. 나는 그 사람하고 별 볼 일이 없어서 그 누가 그 소개시켜 준 거야? 그럼 그때 김은기는 사무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얼굴 본 것 같던데. 잠시 왔다 갔다 얼굴 본 사람하고 그런 일을 해? 뭘 말이 했는데? 안 되지. 내가 뭘 했는데? 그때 저 애국연합 그 사이트에 그 청원 그 자동으로 올리는 사이트 그때 구축을 청원을 뭘 했었잖아. 자동으로 올라간대. 아이고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해야 저기 청원을 신청을 해야 청원이 그렇지.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원 그런 사이트가 뭐야 그게 문제가 뭔데? 근데 그때 그 김은기가 그 국정원 그 출신이라는 걸 알았었어? 몰랐지. 나중에 알은 거야 그러면? 아니 당신께서 이야기해가지고 알았지. 내가 얘기해서 알았다고? 어. 아이고 참. 그 요즘은 그 댓글 부대 작업은 안 해? 댓글? 어. 댓글 부대를 왜 한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아니 자네 니네들이 그거 더 많이 하도 뭐 그 저기 2012년도하고 그 세월호 때다 그 자기가 관리하던 그 유령 계정들은 다 폐기했어 그러면? 유령 계정? 그 트위터 그 저기 야, 소주 야, 청년한테 대여했던 그 유령 계정들 다 폐기했냐고. 그 계정 내가 계정 비밀번호도 모른다. 씨. 예? 비밀번호도 모른다. 그럼 그때 그 소주 청년한테 하고 그때 세월호 때까지 이게 사용했잖아 그거. 세월호 때 왜 사용을 해?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그 유족들 모욕하는 글을 올렸던 건 내가 다 그때 기사까지 썼구만. 그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게 뭐 언제 쪽이야 2014년이지. 지금 올해 몇 년인데?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그러니까 손을 씻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디 과거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손을 씻었냐고 발전이 물어보는 없지. 거야. 어? 발전이 없이. 야, 그 이후로는 손을 씻었어 그러니까 거기. 손을 뭐 씻어? 응?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되고 나서 길거리 인생이 지금 10년인데. 그래. 내가 이제 길거리 이제 생활하지 말고 이제 바른 길로 가라 이제. 계속 길거리 인생 할 것 어? 같은데. 그리고 댓글 부대 이런 거 활동 다시 하지 마라. 내가 또 이번에 추적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내가 혼내줄 거야. 를 떨지 말고 니네 니네 유튜버들이 그거 시키고 있더만. 예. 아유, 김상진 씨. 네.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무섭기도 하고 또 막 싫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약간 나이도 사실 어리잖아요, 김상진 씨가. 근데 아마 2살, 뭐 3살 정도 어릴 거예요. 뭐 반말하면서 이렇게 약간 개기는 걸 여러분들 듣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관계. 옛날에 취재했던 걸 다시 한번 제가 쭉 한번 확인해 본 건데 대부분 다 부인하지 않죠. 네. 원래는 자기를 댓글 부대로 그 모욕을 했다고 날 고발하겠다고 딱 얘기를 해서 내가 딱 그 얘기를 듣고 김상진 씨,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냐? 꼭 고발을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 얘기를 꼭 약속을 지켜라. 그 검찰에서 그래서 수사를 해야 댓글 부대의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 근데 결국은 고발을 안 했죠. 네. 자, 하여튼 뭐 김상진 씨는 김흥기도 알고 유령 계정을 사용한 것도 사실상 맞다고 인정한 것 같아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이러면서 넘어가면서. 자, 아무튼 김흥기, 민진규, 스카이데일리, 글로벌 이코노미 이런 회사들이 지금도 이런 이름들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저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도 과거에 저런 튀는 여론조사를 해서 사실 문제가 많았던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건 내가 댓글 부대 관련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추적했었던 글로벌 이코노믹이 또 그걸 의뢰를 한 거예요. 네. 이걸 보는 순간 정말 내가 또 자괴감이 느껴지고요. 내가 끝까지 더 추적해서 팠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때 막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한다라고 수사 기관도 TF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소송을 했거든요. 그때 경향신문에서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오로지 그냥 제가 혼자서 다 소송도 수행을 하고 다 이겼어요. 형사, 민사.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소송에 그냥 파묻혀 계시거든요. 아유 정말